자, 여러분, 내 자리에요. 지금까지 이론적인 문제를 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집중력 있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연습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했죠. 원가회계는 산수인데, 수학은 아니고 산수인데 중요한 건 뭐다?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뭘로 푸는 거다? 그렇죠. 손으로 푸는 거다.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은 알겠어요. 나 이거 알았어. 라고 하는데, 막상 문제를 접하면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풀기 때문에 풀어보지 않은 사람은 풀지를 못해요. 여러분, 회계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써보면서 연필 가지고 그냥 저기 백지에다가 막 써보면서 칠판에다가 막 끄적끄적 해가면서 해야 빨리 늘지, 눈으로 풀거나 볼펜으로 막 정자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글씨 잘 쓸 필요도 없어요.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막 깔개 쓰면서라도 연필로 막 끄적끄적 하시라. 책이, 여러분은 갖고 있는 책이 나중에 끝날 때 좀 너절너절해져야 돼요. 이게 깨끗이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나중에 후배에 물려지면 이름 쓰는 거 창피해. 이 선배는 정말 고고하게 사셨구나. 너무 청결하시구나. 그렇게 우러러볼 후배는 아무도 없어요. 다 욕해. 너덜너덜해져야 그 선배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라고 여러분을 우러러보지. 뭡니까 창피하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연필로 막 긋고 정말 열심히 써요. 막 걸레가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걸. 자, 그래서 지금 파트부터는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연습 문제 넘어갈 거니까 연필 들고 집중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봅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선생님과 같이 문제 풀 수도 있지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다 못 풀어줄 거예요. 기본만 쭉쭉 좀 해가면서 그냥 이게 볼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걸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 되니까 이 뒤에까지는 제가 다 못 넘어가더라도 앞에만 조금 이렇게 맛배기만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풀어갖고 오면 다음 주에 이제 학교에서 보면서 얼마나 풀었는지도 한번 볼 거예요. 테스트도 해보고 또 질문사항 있으면 그때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만 잘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은 1급 수준을 다 갈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전산회계 2급, 운용사 3급은 원가 회계 없어도 갈 수 있지만 2급을 넘어서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원가 회계를 다 마스터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설령. 그래서 원가회는 꼭 여기서 마스터 하십사. 이게 첫 단원에 제대로 된 문제니까 한번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달려봅시다. 고! 자, 여러분, 토요일 아침에 저희 아지트에 와서 커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와 그 다음에 얘 누구니? 너 이름이 뭐니? 오렌지를 놓고 시작합니다. 이거 좀 이따 까먹어야겠어요. 지금 여러분 보는 앞에서 먹으면 좀 이상할 것 같고 여기다 놓다가 저 혼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마셔볼까? 오, very good. 자, 여러분, 지난 어제 그제 일반은 수요일 날이었겠죠. 2반은 어저께가 주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페이지죠? 제일 중요한 이 그림 기억나시죠? 너무 작으려나? 원가의 흐름에 관한 거 쭉 훑어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고 이 그림을 분계로 표현한 게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얘와 얘를 넘나들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선배, 후배, 떠나는 자, 남는 자 하면서 이 그림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반 친구들은 어제 금요일이죠. 레포트 다 냈을 건데, 일반 친구들은 제가 인강하면서 온클 하면서 숙제 낼 거예요 라고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해둡니다. 일반 친구들, 2학년 일반 친구들은 레포트 꼭 복귀할 때 작성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A4 한 장에 앞면에는 원가의 흐름이 있죠. 요걸 그림을 이렇게 상세하게 그리시고요. 색깔별로 이쁘게 구분해도 좋아요. 그림 형태를 좀 변형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나오게 그려주시고, 뒷면에는 이 분계와 그 다음에 여기 원가 소비액 기타 등식 있죠. 요거에 대한 사항을 좀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앞면은 여기, 뒷면은 이쪽으로. 맨 위에다가 자기 학번과 이름은 써야 되겠죠. 특히 원가 소비액 기타 등식 중에 중요한 게 노무비 소비액하고 제조경비 소비액 얘기했을 겁니다. 일반 친구들한테는 노무비 소비액뿐만 아니라 제조경비 소비액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했는데, 일반 친구들은 월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하면서 아마 제조경비 소비액은 대충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뒤에 문제 풀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 속을 머리에 넣어 주십사.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요. 원가의 흐름이. 결국 우리가 돈 주고 물건 사온 거, 돈 주고 사람 사온 거, 돈 주고 보험료나 기타 경비 낸 것들이 흘러서 이 김밥 한 줄이라는 원가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 김밥이 팔렸을 때 만들어진 그 원가는 이 소위 말하면 월차 손익이라는 이쪽에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1,000원에 만들어진 비용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김밥 한 줄에 만약에 1,500원 받았다 그러면 1,500원이라는 이 매출액으로 들어가서 1,000원과 매출액 차이 항목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떤 수익이 되는 그런 형태, 단기 순이익이 되는 그런 형태의 큰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흐름과 분계를 할 수 있고, 분계에서 또 흐름을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회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분계를 제일 먼저 잘해야 돼요. 그리고 분계를 원장으로 옮겨 적는 거. 그렇죠. 원장에 옮겨 적는 건 이 흐름을 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자꾸 넘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풀어보십사 하는 연습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연습 문제는 가능하면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이 책자에다 하면 화면이 작아서 이렇게 크게 출력을 해왔어요. 이게 훨씬 더 크죠. A3로 학교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훨씬 글자가 크니까 이걸로 이렇게 써볼게요. 나름대로 선생님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가능하면 항상 그랬잖아요. 회계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해야 된다고. 손이 바빠야 되지. 눈만 이렇게 알았어 하면 절대 기억을 못 합니다. 손이 기억해야지 눈이 기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요. 지금 시작한 지 한 5분밖에 안 됐는데 잠깐 멈춤 누르고 1번부터 쭉 해가지고 일단 한 3번, 4번 정도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저랑 같이 한번 또 다시 풀어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자, 멈췄다 다시 풀고 있겠죠? 자, 재료에 관한 사항부터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월초 재료에 대한 사항이 먼저 나왔는데, 당월에 외상으로 85만원어치를 매입했대요. 그런데 항상 그 재료가 있는 그 창고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다? 선배가 있다. 15만원어치 선배가 있었네. 그렇죠? 그리고 월 말에 둘이 합쳐서 선배랑 나랑 합쳐서 100만원어치가 창고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현재. 근데 월초가 지금 이랬는데 월 말에 봤더니 20만원이 남았대요. 100만원 중에 20만원 남았으니까 여기서 소위 말하면 출고된 애들은 얼마죠? 그렇죠. 80만원이 되겠죠. 80만원이 출고됐구나라는 걸 이걸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2번에다 써주긴 또 친절하게 써줬어요. 이거 아니어도 80인지 알아야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소비액들을 봤더니 출고돼서 공장에서 어떻게 버무려지는가 봤더니
직접 재료로 쓴 게 65만 원이고 간접으로 사용한 게 15만 원이더라 라는 내용이 위에 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분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분계를 한번 보면 맨 처음에 매입액 분계, 매입, 당월에 매입했대요. 얼마? 외상 85만 원치 외상을 했네요. 자, 그러면 차대변에 써봐야 될 텐데 외상으로 물건이 들어왔어. 뭐가? 재료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재료가 들어왔다? 자산의 증가. 차변, 대변? 그렇죠. 차변이죠. 자산의 증가니까 아, 재료라는 놈이 들어왔구나. 얼마니? 85만 원치 사왔습니다. 그럼 85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대변에도 85만 원인데 똑같이 금액이 똑같아야 되니까 글자가 잘 보여요? 연필이라 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연필로 써보겠습니다. 재료라는 자산이 늘어가면서 뭐가 반대로 뭐가 생긴 거죠? 외상이라는 부채가 생겼죠. 부채의 증가, 대변. 그렇죠? 그러면 재료 80만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85만 원 여기다 써줘야 되네. 자, 대변에는 부채가 아니라 외상 매입금이 생겼죠. 자, 외상 매입금 85만 원. 항상 미안해요. 영페이퍼 약속을 못 지켰네. 그 계정 과목을 펼쳐놓고 우리가 이 이름을 제목을 쓸 때 얘가 어디 소속인 걸 잘 봐야 됩니다. 비용 쪽에 부채 쪽에 보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있어요. 외상으로 물건 가져왔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있다. 그럼 이걸 이름을 써서 지금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85만 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창고안이 구성됐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월말에 20만 원이 남았으니까 중간에 이제 물건이 만들어지면서 공장으로 출고되는 게 80만 원이라는 걸 알겠죠. 자, 공장으로 출고되면 우리는 이름표를 갈아단다고 그랬습니다. 뭐에서 뭐로? 그렇죠. 재료라는 놈이 재료 B라는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항상 대변에서 차변으로 이 차변에 있던 재료가 이렇게 대변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재료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결국 재료비로 넘어가는 형태가 될 텐데 금액이 좀 다르죠. 이번엔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80만 원이라는 여기 오고요. 재료비로 80만 원이 들어간 거죠. 그럼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월 중에 85만 원치 외상 매입을 해왔는데 기존에 15만 원이 있었다. 창고에. 그럼 합쳐서 100만 원어치가 재료 창고에 있었는데 그 중에 80만 원어치가 밖으로 나갔다. 공장으로 버물러지러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20만 원 남은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부재 창고에서 80만 원어치가 공장으로 이제 출고가 됐어요. 출고가 됐는데 세 번째가 이제 힌트를 또 주고 있습니다. 80만 원어치가 나갔는데 얘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봤더니 그러려면 뭐예요? 재료비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항상 대변에서 차변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85만 원 중에 80만 원이 재료비로 갔고 재료비 80만 원어치가 어떻게 쓰였니? 라고 했더니 직접 재료로 65만 원, 간접으로 15만 원 쓰였대요. 직접과 간접으로 나눠서 지금 표현한 거죠. 직접 쓰인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공장에 소재하고 있다. 그래서 제공, 아제자 제공이에요. 어제자 아닙니다. 제공품으로 얼마? 65만 원. 그러네요. 그리고 나머지 간접 재료비로 쓰였대요. 간접 재료비. 직접 쓰이지 않고 간접 쓰였으니까 우리는 제조 간접비, 만들었는데 간접으로 쓰였다 해서 제조 간접비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15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지금 위에 한 분계를 이제 원장에다 적어 보겠습니다. 원장은 글자 그대로 분계를 정리할 때 쓰는 건데요.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거래가 복잡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재료란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하는 거고 또 재료비란의 입장에서 또 정리할 수 있고 또 제공품 걔 입장에서 정리하는 거죠. 각각의 원장. 즉 그 이름표 기준으로 내 기준에서는 나갔냐 들어왔냐 이걸 정리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자, 먼저 재료라는 이름 왔으니까 재료가 보니까 두 번 출연했네요. 여기 한 번 나왔고 또 여기 한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차변에 재료가 왔던 85만 원 왔던 거를 대변 파트너가 외상 매입금이었어요. 얘를 재료란 방에다가 녹여내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얘가 차변에 있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얘를 왼쪽으로 전에 지 방에 왼쪽으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차대변이라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왼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름표는 가져가는 거죠. 아, 재료라는 방에 왼쪽 칸에 얘가 왼쪽에 있었으니까 왼쪽 칸에 파트너는 외상 매입금이구나. 85만 원 이렇게 써야겠죠. 그럼 써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85만 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아, 외상 매입금 85만 원치가 재료라는 방에 들어왔구나. 이름표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재료라는 방에서 새로 들어온 애가 있어. 너는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나는 외상 매입금에서 온 애야. 얼마? 85만 원이 외상 매입금에서 85만 원이 재료라는 놈한테 들어온 겁니다. 자, 두 번째 재료가 또 여기 나왔네요. 이번엔 재료가 오른쪽에 있네. 대변에 있네. 그럼 재료방에 오른쪽에 써줘야 될 텐데 이름표는 재료비네요. 그럼 써보겠습니다. 재료비 80만 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빠뜨린 게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죠? 금액이 서로 지금 안 맞잖아요. 맨 처음에 재료라는 방에 들어갈 때 선배 있다고 그랬죠. 선배. 우리는 그 선배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월초 재료 재고액이죠. 우리는 지난달에 담을 넘어온, 여기서 넘는다는 말은 월자라는 걸 써요. 월담 하면 담을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에, 지난달에 2월, 이사에서 넘어온, 전월 2월이라고 하죠. 자, 전월 2월이라고 합니다. 자, 전월 2월 금액이 얼마예요? 전월 2월에 된 게, 15만 원 있었죠. 어딨죠? 예, 15만 원. 15만 원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100만 원이 되겠네요. 차변 왼쪽은 1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이 돼야겠죠. 근데 재료비가 80만 원 써졌대요. 그럼 얘가 지금 재료비라는 이름으로 떠나내죠. 출고되내죠. 그럼 남은 애 뭐라고 그래 우리는? 그렇죠. 월말 재료 재고액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름이 아니라 전월 2월이라는 이름을 빗대서 하면 어떻게 해요? 지난달에 넘어온 애. 그렇죠. 전월의 반대말은 뭐예요? 지금달이니까 뭐죠? 그렇죠. 지금달은 당월이고 다음 달 차월. 지금 달에서 다음 달로 넘어갈 애. 차월로 2월 하는 애. 차월 2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차월 2월 얼마죠? 20만 원 쓰면 되겠네요. 네, 20만 원.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이 맞춰진 거예요. 지금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재료를 이렇게 분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결국은 출고되는 누구예요? 얘는 남았고, 자, 왼쪽에 새로 외상이라는 애에서 새로 들어온 애가 85만 원 있었는데 그 방에는 선배가 있었더라. 전월 2월 15만 원. 합쳐서 보니까 100만 원이었는데 월 말에 봤더니 이 중에 20만 원은 남고, 즉 차월 2월 될 거고 나머지 80만 원어치가 너는 어디로 가니? 라고 했더니 재료비로 나는 갈 거야 하고 80만 원이 떠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서 보면 분계가 재료비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재료비 칸 입장에서 보면 재료에서 80만 원이 넘어왔겠죠. 넘어왔죠. 넘어온 데는 어디로 갔죠? 들어온 데는 항상 내가 왼쪽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보면 분계가 대변에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떠나는 거고 재료비가 여기 있죠. 차변에 있죠.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재료비의 왼쪽 칸에다가 상대방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재료라는 놈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재료비의 왼쪽 칸에다가 재료 이렇게 써주고 금액은 80만 원 쓰는 겁니다. 자, 80만 원. 선생님 글자를 너무 못 써요. 글자가 80만 원 써줬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재료비 입장에선 새로 들어온 애 왼쪽으로. 너는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재료라는 방에서 왔어. 확인해 보니까 재료방에 물어봤더니 어떤 애가 80만 원 떠났어. 뭐라고? 너는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재료비로 갈 거야 하고 80만 원 떠났대요. 재료비 입장에서 보니까 재료라는 방에서 80만 원이 넘어왔네. 서로 맞죠? 얘가 얘란 말이죠. 이 80만 원이 얘라고. 넘어왔지 쪽으로. 자, 80만 원 넘어왔는데 재료비 입장에서도 저기 한번 또 출연했죠. 월말에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그동안 있었던 80만 원 중에 제공품으로 65만 원, 제조간접비로 15만 원 떠났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공품 65만 원, 제조간접비 15만 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여러 개가 등장하면 쉽게 쓰는 말이 제좌라는 말을 씁니다. 제좌, 기타 등등 뭐 이런 말이에요. 제좌는 사실 가로 열면 제공품, 제조간접 이게 두 개 들어가겠죠. 제공품 65만 원, 제조간접비 15만 원 이렇게 떠났다고 써준 게 정확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할 때는 기타 등등 제좌 얼마 합쳐서 80만 원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간편한 거니까 어차피 회계는 간편하게 하자는 거니까 기타 등등 80만 원. 어쨌든 우리는 항상 차대변이 지금 금액이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100만 원, 100만 원 맞았죠. 이렇게 분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재료비 했듯이 농업비 똑같이 하면 돼요. 높이가 맞나? 농업비도 얼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아까 재료비에서 외상으로 물건 사왔습니다 하듯이 이번에는 외상이 아닌 현금으로 월급을 줬대. 임금 당월에 월급을 줬대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저기 분계 이름이 뭐죠? 급여에 있어서 종업원 급여. 그렇죠? 종업원 급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여 해도 될 거고요. 종업원 급여 해도 됩니다. 자, 어쨌든 종업원 급여라는 내용으로 써요. 급여 얼마? 60만 원을 줬대요. 뭘 주고? 현금으로. 그러니까 현금은 나간 거죠. 자산의 감소, 대변, 금액은 60만 원. 자, 보면 현금 60만 원이 자산의 감소니까 나갔고 나가면서 비용이 발생한 거죠. 비용의 발생, 차변. 그래서 6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 말을 여기 첫 번째 칸에 쓴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발생액 분계인데요. 자, 아까 재료 방하고 똑같아요. 이번에는 그 임금이라는 놈의 방을 볼게요. 60만 원어치 돈을 썼는데 봤더니 이 방에도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선배 후배가 있다고. 선배 후배인데 선배 이름이 좀 이상해요. 전월 임금 미지급액, 당월 임금 미지급액.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설명했겠지만 요렇게 한번 다시 볼게요. 임금은 재료비하고 좀 틀려서 자, 2월달, 3월, 4월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이 3월 며칠이죠? 3월 오늘이 27일입니다. 그럼 3월 계산하기 쉽게 20일 할게요. 3월 20일이 이번에 월급날이다. 그러면 이 월급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일한 거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월 20일까지, 21일부터겠죠? 어쨌든 2월 20일 날 월급 받고 지금 3월 20일 날 월급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월급 60만 원 받았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3월 1일부터 우리 원가는 월 단위로 해야 되니까 3월 31일 것까지의 월급 값이 얼마냐 이걸 원가에다 녹여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자, 2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 날짜를 A라고 하고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를 B라고 하고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계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궁금한 건 뭐야? A는 관심이 없는 거고 우리는 B하고 C만 관심이 있죠. B 플러스 C만 우리는 알면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이 뭉뚱그려서 60만 원을 줬다는 거야. 즉 여기서부터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60만 원어치를 줬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를 궁금하는 거죠. 그럼 이 60만 원 중에 즉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중에 60만 원 중에 뭘 빼야 돼요? A를 빼줘야겠죠. A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죠. 2월 거잖아. 2월 달 거 월급은 지금 이번 달에 좀 몰아줬을 뿐이잖아. 그럼 60만 원에서 뭘 빼야 돼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60만 원에서 빼기 뭘 빼야 돼요? A를 빼야겠죠. A는 뭐예요? 이름이 A는 전월에 지난달에 미지급한 거예요. 원래 2월 20일 날 월급 줄 때 이날부터 2월 말일까지 월급은 줬다 안 줬다 지난달에 안 줬어요. 지난달에 안 줬으니까 전월 임금 미지급액이에요. 얘가 5만 원이에요. A가. 그럼 5만 원 빼줘야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3월 20일까지만 월급 줬죠.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줬어요, 안 줬어요? 이 C 부분은 안 줬다고. 근데 안 줬지만 다음 달에 주겠죠. 물론 4월 20일 되면 주겠지만 우리는 이번 달에 준 걸로 해줘야 된다는 거지. 원가 계산할 거니까. 그 C를 더해야 돼. C의 이름 뭐냐면 당월에 안 준 돈.
3월 당월에 앞으로 이번 달에 일을 할 건데도 안 준 거지, 아직은. 안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게 8만 원입니다. 그럼 더하기 8만 원 또 해줘야겠죠. 그럼 얼마죠? 5만 원, 8만 원 하니까 3만 원에서 63만 원이 되는 거죠. 즉 3월 원가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금값으로 계산하면 63만 원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현금 60만 원 주고 종업원 급여를 잡았는데 이번 달, 즉 3월이라고 기준할 때 3월 달에 소비된 액으로 계산하면 6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똑같아요. 재료에서 재료비 가는 것처럼 급여라는 놈에서 가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그렇죠. 노무비라는 이름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노무비 63만 원이, 죄송합니다. 지우개가 있나? 오 마이 지우개. 오 마이 지우개. 오, 지우개 없다. 진짜 지우개가 없네요. 어떡하지? 지우개도 없어. 틀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만 지워야겠다. 미안합니다. 노무비란 이름으로 넘어가는 거고, 노무비 63만 원이 넘어오는 거고, 여기서는 뭐죠? 종업원 급여가 되죠. 종업원 급여입니다. 이 종업원 급여 63만 원이 노무비란 이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노무비란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종업원 급여. 아이고, 잘 안 나오나? 자, 종업원 급여 63만 원 넘어 있었죠. 근데 이 안에서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3월달 부담해야 될 돈은 63만 원이었다. 그래서 이 급여 중에 63만 원이 노무비란 이름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소비액이 되는 거죠. 근데 어디다 소비했더냐 그랬더니 이 63만 원이 그대로 다시 넘어와서 해설이 붙는 거예요. 노무비 63만 원이, 이 노무 63만 원이 이렇게 쓰였더라. 직접에 48만 원, 간접에 15만 원. 그럼 직접 사용되는 건 우린 제공품이라고 그랬어요. 자, 제공품에 얼마? 48만 원.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위에서 뵀지만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 얼마? 15만 원. 이렇게 사용됐다는 거죠. 합치면 63만 원이 되겠죠. 63만 원.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분계로 한번 해볼게요. 분계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잘 보이나? 선생님도 딴에 머리 쓰느라고 지금 이 카메라를 위에다 올려놓고 핸드폰을 올려놓고 촬영하는데 촬영 장면이 나한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놨어요. 노트북에. 그래서 저쪽에 노트북을 쳐다보면서 지금 카메라가 제대로 잡히고 있는지 어쩐지 보고 있습니다. 자, 종업원 급여 입장에서 봅시다. 종업원 급여 입장에서는 지금 2번 출연했죠. 그럼 맨 처음에 첫 번째는 사변에 있었으니까 파트너 이름은 현금이었죠. 사변에 있을 때는 왼쪽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그랬죠. 자, 너는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나는 현금에서 왔어. 얼마? 60만 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대변에 나타났네요. 63만 원. 노무비가 63만 원 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3만 원을 여기서 쓰겠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니? 나는 노무비로 63만 원 떠날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적어줘야 되겠죠. 자, 아까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볼까요? 빼기 했던 게 뭐죠? 전월 임금 미지급에 지난달에 줬어야 되는데 못 준 거. 그렇죠? 그게 5만 원. 그 다음에 당월 임금 미지급에 당월에 줬어야 되는데 못 준 거. 그게 얼마? 8만 원입니다. 8만 원은 더해주고 5만 원은 빼줄 건데, 그러면 뭐냐면 8만 원 더해주니까 더해줄 거는 왼쪽으로 와야 돼요?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더해줄 건 같은 편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8만 원은 이쪽에 쓸 거고요. 그 다음에 5만 원, 빼줄 5만 원은 이쪽에 써야겠죠. 그래야 합치면 얼마죠? 금액이? 이렇게 하면 68만 원이 되겠죠. 여기도 68만 원. 68만 원 됩니다. 근데 이름을 정해줘야죠. 아까 재료비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던 선배는 지난달에 넘어오네. 그래서 전월 2월이라고 그랬고, 오른쪽은 그렇죠. 나물에 4월 2월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자, 이 그림에서도 보면 C에 해당된 게 아까 뭐죠? C에 해당된 거 더해준다고 하면 8만 원이잖아. 당월 임금 미지급에 당월에 줬어야 되는데 못 주네.
못 주네. 그렇죠?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다음 달에 줘야잖아, 얘는. 이번 달에 줘야 되는데 못 줬으니까 얘는 다음 달로 넘겨놓게. 다음 달에 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름할 때는 차월 2월이에요. 차월 2, 얘가 8만 원이 차월 2월이라고. 이상하다. 아까 재료 같은 경우는 차월 2월이 오른쪽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와야 돼. 왜? 임금은 지나간 걸 주는 거니까. 그래서 차월 2월이 왼쪽으로 오고, 그럼 이건 뭐가, 5만 원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난달에 줬어야 되는데 못 받은 돈. 지난달에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돈. 그래서 얘가 전월 2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여는, 농우비는 서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재료비 같으면 이쪽이, 왼쪽이 지금 전월 2월 선배가 오고, 오른쪽이 차월 2월이 와야 되는데, 종업원 급여는 지금 반대라고. 내가 60만 원어치 지금 썼는지 몰라도 현금 썼는데, 지난달에 줬어야 되는데 못 준 돈이 5만 원 있어. 그럼 빼줘야 되니까 반대편 쪽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20일부터 31일까지는 줘야 되는데 못 줬어. 그건 다음 달에 줘야 되니까 차월 2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쓰는 거예요.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름을 그냥 전에 생각하듯이 전월 2월, 차월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농업부 입장에서 볼게요. 농업부는 아까 어디 출연했어요? 여기 있었네요. 급여라는 이름으로 에서 들어왔네. 너는 어디서 왔니? 나는 종업원 급여에서 왔어. 종업원 급여. 얼마? 63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떠났어요? 농업비가? 예, 이쪽으로 떠났네. 제공품과 제조간접비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2개 이상이면 간단하게 써주라고 그랬죠. 뭐라고? 제좌, 기타 등등 이렇게 63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 농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원장에다 정리하는 걸 해봤습니다.